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직장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직장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라고도 하죠.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직무에서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발전과 MZ세대의 확산이 어떻게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지 노무사입니다. 먼저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어디서든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는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노트북을 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출근한 겁니다. 네, 같은 공간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해서 업무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화상 AI 같은 도구 덕분에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화 아이언맨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가 AI 비서 자비스와 함께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제 영화 속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Z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은 유한근무제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서 젊은 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된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는 조직 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형을 잘 이루는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우선 첫째로 직원들의 행복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더 만족하고 그 결과로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이 행복하며 기업도 성장한다는 거죠. 둘째로 이런 조직 문화는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MZ세대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기대, 즉 일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복지 혜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회사 생활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환경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의 조직 문화가 조성된 기업은 MZ세대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죠. 셋째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별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도 줄일 수 있어서 실제 업무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초과 근무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시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된 시대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춘 조직 문화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우리의 일터인 직장에서의 만족감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직장 생활은 이미 출근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실상 업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퇴근할 때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침마다 출퇴근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상황을 일생활 균형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와 같은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면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면 출퇴근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요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생활 균형 제도는 더 나아가 이런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가족을 꾸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 시간을 지원한다면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처럼 기업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 문화가 어떻게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발전과 MZ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얼마나 조화롭게 잘 맞추고 워라밸의 가치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만족도와 행복도의 크기는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생활 균형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현실로 끌어내 우리의 일상과 생활에 녹아낼 것인가입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일생활 균형이 정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 생각하며 그럼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트비의 대표님이신데요.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센트비는 해외 송금, 해외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입니다. 국내 핀테크 서비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 해외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서 국내외 송금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통해 쉽고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센트비가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연 근무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센트비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통칭하는 일명 리모트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는 점은 같으나 근무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센트비의 근무지는 근로자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고 실제 근로자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근로자의 61% 이상이 주 1회 정도의 리모트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더욱더 자유롭고 또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리모트 근무제를 시행하고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혼합한 리모트 근무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혹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였는데요. 2021년부터 매년 50% 이상의 회사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조직 규모가 불안하다 보니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문제나 근로자들 간의 협업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고요. 근태관리 문제, 이게 정말 재택근무 시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택근무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직장에게만 보고하고 재택근무를 하던 방식에서 그룹웨어를 통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재택근무 일에는 메신저 슬랙에 상태를 표시하고 개별 집중 근무 시간이나 비대면 회의 일정 등도 구글 캘린더에 표기해서 모든 구성원과 일정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메신저 응답은 15분 안에 하도록 하여 근태 관리와 협업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유기적으로 변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무지는 유동적이지만 조직의 근무 체계를 더 긴밀하게 개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고립감이나 유대감처럼 직원 간의 소통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소통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센트비는 재택 및 원격 근무 같은 비대면 근무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센트비에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일명 시정방이라고 불리는 멘탈 케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정방은 개인 상담, 명상 시간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 정말 이름 뜻도 좋고 역할도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근로자들 간에 접점을 마련하는 이벤트 팡도 있는데요. 팡이 어떤 거냐면은 4명 이상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모여서 식사 혹은 서로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실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친분과 무관하게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매번 다른 구성원으로 조직하여서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고립감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저도 참여해서 하고 싶은 정도인데요. 실제로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럼 유연근무 이외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인 법정 제도 이외에도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축하 선물을 주고 직원이 결혼하면 14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비로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 직원 겨울방학 기간을 줘서 연말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충분한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사휴가, 장기 근속휴가, 생일휴가 등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님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니까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클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생산성 등을 우려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솔직히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고민의 지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육아, 돌봄 등의 활용을 통해서 근로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고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 수를 비롯한 매출액이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여서 유연근무나 일, 육아 제도가 사업장의 생산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유연근무로 인해 생산성도 오히려 증대하고 있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이런 긍정적인 성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 CEO 및 인사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 저출생이 사회 문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눈치 안 보고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사업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영 유지를 위해 힘을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도 일, 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환경 안에서 좀 더 좋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날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